은평구가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안으로 67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투기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 재건축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우리 지역 소식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672억 원 규모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은평구는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행사나 사업 예산을 정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주요 항목을 보면 먼저 은평형 지역 방역 일자리 31억 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자원관리사 13억 원 등 일자리 사업에 56억 원을 편성했고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83억 원, 응암정보도서관 복합화 사업 7억 원, 은평터널 방음시설 개선공사 4억 원, 봉산 앵봉산 등산로 정비 7억 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에 1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인 불광천 미디어센터 운영과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에 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틀 연속 200명대 중반을 기록했던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21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72명이 늘어 4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진 건 공휴일이었던 19일 검사자 수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행 2단계인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3주간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과 유흥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증가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지역의 민심을 전달했는데요. 네, 김수영 양천구청장 화상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 양천구청장입니다. 네. 자, 구청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긴급 회의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회의를 제의한 배경이 궁금하고요. 이어서 구청장님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정부 여당의 그 재건축에 대한 의견들을, 민심들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양천구의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양천구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또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들께 제안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건축 안전진단이 좀, 그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을 좀 완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 사실 지금 정부의 재건축 기조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값 상승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을 좀 완화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걸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의 그 해결점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하면 공공에서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그 공급 정책도 또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좀 완화해야 그래야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민간 공급 차원에서 재건축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봐달라라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부동산 가격의 그 일시적인 쇼크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점들은 또 그것대로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양천구만 해도 진행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보완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 또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천구 목동은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시행 전에 아파트값이 눈에 띄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그렇게 묶이고 나서 실제로 4월 27일 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요. 지금까지 6건만 거래가 됐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 자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크게 동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 특위와 긴급 회의 이후에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네, 재건축 기준 완화를 통해서 공급 확대를 요청을 했고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세제 관련한 사안들도 민심을 좀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9억 이하까지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들도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시고 있는 바이고요.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재건축 규제 완화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주민들의 서울 지역의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향후에 논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우리 지역의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다시 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지난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색빛깔 연등이 가득했던 은평의 대표적인 사찰이죠. 삼천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의 한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교사 A씨가 상습적으로 아동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7일. 학대 의혹은 지난주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어린이집을 찾아간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담당하는 반 아이는 14명. 최초 학대를 의심해 어린이집을 찾아간 부모 외에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학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확인하신 부모님은 한 분인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모님들도 이제 CCTV 보고 자기 자녀도 학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러시죠. 그래 일단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고요. CCTV 영상에는 교사 A씨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같은 반을 담당하는 교사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교사 A씨와 B씨는 권고사직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구립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담당하는 은평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고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에 넘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물거품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해당 내용이 빠졌기 때문인데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신정 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탄 신정 차량기지 이전 논의. 2019년 말 정치인들은 공청회를 열어 한 목소리를 냈고 작년 2월 양천구의회도 신정 차량기지 이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시가 신정기지와 방화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양광역시장의 의지,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난 대로 저는 100%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난달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입니다. 신정기지 이전의 전제 조건인 서울 지하철 연장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오는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상 다음 달 4차 계획 최종안에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정은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습니다. 시하고 국가하고 이렇게 소유를 해가지고 하는 거라 그 부분은 이제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는데. 지역 정치권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전부터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선도 있었어요. 근데 4월 22일 날 미포함이 된 후에 발표가 났잖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길래 약속을 안 지키는 그냥 정치인들로밖에는 저희는 안 보이고 지금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불법이면 알고서도 집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나가겠다. 양천 주민들은 지하철 연장을 원하는 경기도 등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김남아 아나운서, 네. 부부의 날이 왜 5월 21일일까요? 가정의 달이라서 5월인 건 알겠는데 네. 날짜가 왜 21일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의미가 또 있는데요. 맞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 날이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깊은 뜻이 담겨있는 네. 날짜인데 그러면 부부가 백년해로 한다 할 때 네. 백년해로의 해자는 무슨 해자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실 한자는 좀 약해요. 무슨 뜻인가요? 함께 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100년을 사이좋게 화목하게 함께 늙어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또 그냥 읽을 때는 좀 100년을 해피하게 늙어가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부부의 날 인생의 동반자에게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